파트에 나온 거는 자유수 아니면 결합수겠죠, 그죠? 제목이 그거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간략하시게 하면 안 되고 쭉 읽으셔서 공부하면 될 거다 이런.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좀 약간 불편하신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건 기본서 보고 저교재를 보고 이렇게 정리하는 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대충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실. 그리고 답은 제가 다 써드릴까 했는데 그러면 하실 일이 없잖아요. 수업하실 때 제가 이론이라고 기본서에서 얘기할 때는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문제 풀 때는 같이 하시면 되게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물어보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번호를 부를 때는 문제는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된 거라서 1, 2, 3, 4번을 부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끝에 번호를 부를 겁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12번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밑에는 58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물론 1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1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간 12번 문제는 뭘까요? 답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오늘은 많을 거예요. 아마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보세요. 이거 공부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진짜로 열심히 하신 분은 여기서 끝나실 수도 있어요. 다 끝내시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특별하게 공부 많이 안 하셔도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수업은 이런 방식으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말씀드렸지만 제가 드릴 문제는 욕심 많아서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못 풀 문제는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문제에 저는 그런 양심적인 거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기 어려운 게 있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빼야 되는데 안 뺐습니다. 이게 2,500 문제 거의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문제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넘치는 교재거든요. 이거 지금 오늘 하신 부분은 하시면 할만하네 그런데 100분의 1도 안 합니다. 정말 양이 많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50페이지짜리가 3개니까 50페이지 빨리 읽는 거는 오래 안 걸리세요. 이거 같은 내용이니까 어떻게 보실 수는 있으실 것 같죠. 너무 가독성이 떨어질까요? 예,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뭐 기후만 외부에 노출하시면 안 됩니다. 예, 큰일 납니다. 저희 친구가 교수님인데 사실 말씀드리면 이거 말씀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빼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 걸리면 교수 날라갑니다. 지금 저하고 그 친구가 내년에 이름으로 해서 책이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방식으로 나갈 거고요. 기본 교재 한번 잠깐 볼까요? 그 시스템이라도 잠깐 보고서 예, 시간 되면 쉬고 아니면 수업 좀 들어가다 쉬고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요. 그 나학격 기본 교재 앞부분 보겠습니다. 한두 페이지 넘으면 파란색이 나오죠. 이거 뭐 시험제도 바뀐 거 얘기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오른쪽에 보면 그러니까 작년까지 올해 뭐가 바뀌었을까요? 기계가 빠졌죠. 어딘지 아시죠? 페이지가 안 나오고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이 앞부분에서 한 몇 장 넘기시면 파란색으로 하고 꼭 집어 뭐 이런 게 있어요. 가시죠. 거기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이제 올해 쉽게 말해서 시험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나온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죠? 그렇죠. 기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 시험 문제가 단순하게 그 뭐랄까 물어볼 수 있는 문제라서 근데 1회 차이도 나왔어요, 사실. 그래갖고 지금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문제가 아쉬운 상황인데, 근데 여기는 좀 가볍게 가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올해 범위에서는 벗어났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부 항목 아까 PPT에서 보셨지만 좀 추가된 게 있어요. 관능 평가라고 이렇게 뭐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내용이 사실 산업기사 내용인데 올해 추가됐는데 교재에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주 기초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풀 수 있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범위 바뀐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뭐 말씀드린 거고요. 넘겨서요. 쭉 보면 목차 나오는 데가 있을까요? 셀프 스터디 플래너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냥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저희가 세 파트를 공부합니다. 화학하고 위생하고 가공. 그 자세한 내용을 뭐 말씀드려도 지금 모르실 거예요, 그죠?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공이 최종적인 목적이고요. 가공 보세요, 한번 뭐 농수산물 가공, 수산물 가공, 축산물 가공, 세상에 알려진 가공이란 가공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넓죠. 그러니까 방대한데 문제는 좀 간단하게 나온다. 깊게는 절대 안 나온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이제 판매되거나 소화할 때 문제가 되는 게 식중독 이 파트 2에서 배우는 거고요. 그 본질적인 문제 화학 부분이 파트 1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총 3파트로 나올 겁니다. 좀 넘기시면 그 합격 족보라고 나옵니다. 보셔도 돼요.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뭐 누가 만들었어도 좀 중요한 거 써놨겠죠. 그러니까 이 저자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써놨을 텐데 이런 거를 만약에 보실 때 팁이 어떻게 보세요? 이거를 만약에 공부 다 하시고 다른 공부를 해도 그런 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좀 공부하고서 모의고사 한번 볼까 하고서 딱 갔다가 에이 하고서 다시 오실 거예요. 이것도 보실 때 만약에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저는 안 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보시려면 보세요. 그러니까 다 공부하고 나서 이거 한번 체크해볼까? 체크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시험은 답을 써놓고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공부했는데 여기 못 채워? 이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진짜 공부하실 때 그렇게 하시고요. 시험 보시려면 여기 빈칸에다 다 채워놓으시고 나 한번 얘가 뭐가 중요한지 얘기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 그러고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혹시나 보실 분은 나중에 내가 못 맞췄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공부 방법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28페이지부터 수업을 나갈 거고요. 어떻게 할까요? 수업 바로 시작할까요? 어떻게? 바로 시작해요. 알겠습니다. 중간에 계속 쉬는 방향으로 힘드시고 그러면 첫날은 아무래도 그게 이제 뭐 놀자 그게 아니라 조율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너무 힘드시면 제가 봐서 어제도 반쯤 주무셔서 쉬었는데 힘드시면 얘기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끝내자. 여기 끝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집중해서 최대한 들으시고요. 그리고 답 안 보내드립니다.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근데 체크 같이 해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고 기왕 수업 들으시는 거 열심히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처음 이제 수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 기본 교과서부터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교재로 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28페이지고요. 이 장은 식품화학인데요. 식품화학은 뭘 배울까요? 우리가 아는 탄수화물 뭐 이런 거, 단백질, 뭐 지방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분이죠. 여기서는 식품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식품에 수분이 없다면 변질이 안 되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수분에 대한 지식을 소개하는 파트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수분이 얼마 있다고 아시죠? 아십니까? 예. 좀 이따 그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천천히 보겠습니다. 한 이론이 4개 정도 나오는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꼭 나오는 게 2개 정도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 체크 좀 꼭 해주시고요. 자, 수분의 개념, H2O라고 아시죠? H2O를 말하는데요. 저희 분자식 그런 거 안 한다고 했죠? 여기 있는 거 모르셔도 됩니다. 필요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수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물은 물끼리 서로 잘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기름과 물 사이는 아니잖아요. 물과 물. 결합이 어떤 결합이다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서로 잘 어울리는 성질이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우리 그렇잖아요. 순수한 물은 그냥 어디 닿는 데마다 다 같이 어울려 있잖아요.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 물의 형태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거의 실제적인 수업은 거기서부터고요.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린 자유수하고 결합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뭔 차일까요? 말 그대로 자유수는 자유수입니다. 자유로운 물이죠. 예, 결합수라는 건 어디에 결합됐다는 말이겠죠? 어떤 식품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처음이라서 간략적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바쁘면 막 저도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식품이에요. 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떤 거라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식품 내에 어떤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간 수분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아직 덜 결합한 이런 수분도 있을 거죠, 그죠? 이 2개의 문제는 서로 대별적으로 시험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유수의 특징을 결합수가 물어보고 결합수의 문제를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래서 논리를 좀 극단적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합수는 식품에 있는 조직과 결합된 겁니다. 걔는 사실 물이 아닙니다. 나올 수도 없고요.
거기에 그냥 응집되어 있는 상태, 걔하고 그냥 합쳐진 뭐 결합돼 있다. 진짜 말 그대로 딱 그렇게 고정관념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고요. 자유수는 식품 바깥에 있는 거, 내지는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 있는 거, 내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그 특징을 한번 볼게요. 그 기본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중간쯤에 박스 있는데요. 정의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 기본서에 색깔이 좀 파란 게 있죠. 그거는 기출 지문을 바꾼 겁니다. 이분이 그래도 친절하게 해주셔갖고, 그러니까 이 말을 거의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은 분명히 알고 넘으셔 가셔야 된다. 기본서에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유수의 정의 보면 자유롭게 이동 가능, 이동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결합수는 뭔가 식품 구성 성분과 강하게 결합돼 있다. 그러니까 결합돼서 아무것도 못한다, 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특징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유수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우리가 아는 물이에요. 우리가 아는 물이니까 0도시에 뭐 어떻게 되고 100도시에 어떻게 되고, 뭐 0도시 이하에서 얼고 100도시 이하에서 끝나,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개념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용매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건 알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분 죄송해요. 모르신 분들이 있으니까. 용매라고도 하고 분용매, 분매질, 뭐 이렇게 분자를 써갖고 매자가 앞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면 소금물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소금물에 소금은 용질입니다. 그러니까 녹는 물질입니다. 근데 그 물은 용매라고 합니다. 소금물에 물은 용매고요. 녹는 물질, 그게 용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유수의 특징 중에 우리가 아는 물이니까요. 거기에 물에 소금 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매로서 작용한다, 뭐 이런 말이 있고요. 표면 장력은 잠깐 건너뛸게요. 결국에는 시험 문제는 표면 장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건너뛰고 말씀드릴게요. 미생물의 번식, 발화, 이용된다. 뭐 화학적 반응한다. 건조하면 쉽게 제거 가능하다. 다 아는 상식적인 내용이죠.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물 생각하시면 되고요. 표면 장력만 잠깐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결합수는 그럼 상대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붙어 있으니까. 얘는 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도씨 이하에서도 쉽게 동결하지 않는다. 왜 우리가 뭐 넣어갖고 끓이거나 그럴 때 온도가 더 올라가듯이 그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도씨 이상에서도 가열되지 않는다. 용매로, 그렇죠. 얘는 이미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결합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표현장력 건너뛸게요. 밀도도 잠깐 건너뛸게요. 그 다음에 미생물의 번식, 발화에 이용되지 못한다. 이해 가실 것 같아요. 화학 반응에 이용되지 못한다. 이해 가시고요. 큰 압력을 가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결합이 됐다, 끝난다. 사실은 나와요. 사실은 과학에서는 나오는데 저희는 논이 단순하기 위해서 자유수하고 비교해서 나올 수 없다. 결합돼 딱 합쳐져 있다, 한 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나온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자, 그 자유수에 보면 표면 장력, 점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서로 이렇게 붙는 성질이에요. 우리 그걸 쉽게 얘기하면 물은 우리가 금방 아까 설명드렸던 게 있을 것 같아요. 물은 담는 순수한 물이에요. 어떤 형태에 따라서 그대로 들어가죠. 서로 잘 붙는 거예요. 서로 안 붙는 게 뭐가 있을까요? 기름과 물 뭐 이런 건 서로 안 붙습니다. 그래서 표면 장력이라는 그런 개념이고, 그래서 표면 장력과 점성이 크다, 그럼 자유수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상대적으로 결합수에서 나오는 거는 밀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밀도가 크다, 그럼 무겁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부피적인 개념 들어가서 질량이 크다, 뭐 이런 식의 정의인데, 그냥 밀도가 크다 그러면 무겁다. 왜 그럴까요? 다른 그러니까 뭐랄까, 식품 내 조직하고 함께 있으니까 무겁다, 이렇게 좀 추론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예. 그리고 문제를 밑에 있는 거 간단히 볼게요. 결합수 설명한 것 중 바른 것은 몇 번일까요? 답 보시지 말고요. 예, 1번입니다. 아까 결합수 밀도가 크다라고 나왔죠? 이 문제는 제 교재에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유수, 결합수 꼭 나옵니다. 한 문제 꼭 나오니까요. 키워드는 표면 장력이 크다, 점성이 크다는 자유수고, 결합수는 밀도가 크다입니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잠깐 내려놓으시고요. 제교재로 가겠습니다. 제교재 1페이지로. 이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옆에다 적어놓고 좀 하시는 게, 파트별로 제가 왜 그러는지 좀 있으면 아실 거예요.
1페이지 보면 지금 배운 자유수 결합수 문제를 제가 다 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볼게요. 위에 수분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지만 60, 70%. 인체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는 물질은 3번 수분입니다.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024년 Q2번, 그러니까 2번이라고 말씀드릴 거고 2번에는 3번입니다. 그다음에 물의 형태죠. 금방 배운 자유수 결합수. 제가 좀 진하게 칠한 거는 정말 중요한 거고요. 뒤에는 좀 개념적인 거 확인해야 될 것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하게 칠한 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수는 표현장 점성이 크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같이 하셔도 돼요. 진짜로요. 이론 설명 아니잖아요. 지금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결합수는 밀도. 밀도 크다. 이게 대충 하시면 나중에 밀도 작다라고 배우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꼭 확실하게 하시고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2번이라고 말씀드릴게요. 12번에 자유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1번입니다. 예. 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중에 정안되시면요. 자유수하고 1번하고 그 형광펜으로 칠하셔서 그것만 읽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58번 보겠습니다. 결합수에 대한 설명은 어떤 걸까요? 한번 빨리 보실 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1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번 문제입니다. 결합수에 대한 것은 바른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은입니다. 몇 번일까요? 4번. 정확하십니다. 4번입니다. 옳은 거 틀린 거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실 거예요. 예, 잘 혹시나 모르시면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밑에 문제예요. 5번 결합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번. 너무 잘하시는데. 예, 3번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문제 볼게요. 11번 결합수에 대한 틀린 것은? 맞히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한번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4번이고요. 왜 그렇죠? 용매구실은 뭐가 안 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1, 2, 3, 4, 1, 2, 3번 틀린 이유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결합수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몇 번일까요? 예, 맞습니다. 3번입니다. 혹시 답 못 적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5번, 12번이요. 위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번호만 말씀드릴게요. 12번에는 1번이고요. 58번에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1번은 4번이고요. 5번은 3번이고요. 11번에는 4번이고요. 10번에는 3번입니다. 정확하게 표시하시고요. 답 나중에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분석하신 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미리 이렇게 해놓으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맞히는 것보다도 답을 읽으시다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자유수 결합수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핵심적인 사항, 그러니까 기본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본서 안 보시고 문제만 보시면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기본서로 가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저희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해 가시죠? 제가 쭉 나가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설명하면 거의 좀 있으면 한 10분 뒤에 거의 반 이상 주무실 겁니다. 기본서에 30페이지 나올 겁니다. 자, 나와도 될까요? 예. 여기 잠깐 설명 듣고요. 오늘 첫날에서 설명 많이 드릴게요. 제목만 볼까요? 수분 활성도라는 말이 있고요. 영어로 activity of power라고 하는데요. word라고 하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미생물이나 이런 거 보면 뒤에 이제 학명 나오거든요. 진짜 꼬부랑 글씨 나오는데요. 시험이 정말 사약해지기 시작해갖고 옛날에는 꼭 가로 쳐주고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태리체 그냥 영어로 표현된 것도 나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거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요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아시면 되고요. 수분 활성도 같은 거 AW로 나오는 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수분 활성도라는 말이 꼭 나오고요. 수분 활성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저기 수분 함량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게 아까 저희 식품 요거 얘기했잖아요. 어떤 제품이 수분이 많다면 그만큼 부패되기 되게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을 아시죠? 수분 함량이 많다는 거. 근데 수분 함량과 수분 활성도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수분 활성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분이 활발하게 어떤 활동을 한다 이런 개념일 것 같잖아요. 자유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결합수는 아까 우리 가정했잖아요. 이제 끝났다. 좀 표현이 그런데 얘는 물으로서의 기능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 했죠. 그럼 우리의 관심사는 자유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품이 우리가 수분은 80% 갖고 있다, 뭐 이런 뭐 50% 갖고 있다 이런 말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식품에 자유수가 몇 프로 있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분이 50% 있어도 어떤 물질은 자유수가 많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건 자유수가 적을 수도 있겠죠. 그 차이, 그거를 아는 거고요. 그럼 기준점을 하나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물을 가장 기준으로 잡고 이 제품에 자유수가 얼마큼 있어 이런 걸 비교한 겁니다. 용어는 대충 아시죠? 이해 안 되셔도 나중에 수분 활성도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그 단어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볼게요. 수분 활성도란 식품에 존재하는 자유수의 함량이다. 결합수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건너뛰고요. 공식부터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공식은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밑에 있는 두 번째 공식은 선택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나온 건데요. 밑에 어려운 문제 같은 거 말씀드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틀리셔도 됩니다. 뭐 몇 번 보셔서 0.78 외우셔도 되고요. 다시 돌아가서요. 공식 첫 번째, 그러니까 박스 음영 처리된 부분에 수분 활성도라는 것은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분의 식품의 수증기압입니다. 이 정의고요. 수증기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날아가려는 성질입니다. 그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식품 활성도를 계산할 때 기준을 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공식대로 하면 물은 수분 활성도가 몇일까요? 물이라는 식품이 있다고 가정하면 공식대로 하면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 분의 물이잖아요. 똑같은 순수 1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물은 1이다. 수분 활성도가 1을 기준으로 해갖고 모든 제품은 1보다 적죠. 이해가시죠? 1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자유수 개념인데 순수한 물보다는 식품 안에 들어간 게 조금이라도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분의 이래갖고 근데 1보다 적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게 수분 활성도는 0부터 1 사이의 숫자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퍼센테이지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비율이면 곱하기 100이 나와서 퍼센테이지를 바꾸는데 얘는 그냥 0. 뭐뭐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은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분의 식품의 수증기압 이렇게 대충 보셔도 되고요. 자세하게 밑에 물에 있다 정도만 아셔도 문제 푸는 데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명해드릴까요? 어제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해드렸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해오신다고. 이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사실 이게 몰이라는 단위 개념이 나오고요. 몰이라는 게 이제 단위, 그러니까 뭐 분자량이 몇 개 있고 뭐 이런 질량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거 이전에요. 그러면 저희 제 교재를 갖고 수분 활성도를 대충 끝내고 나중에 요번으로 보여드릴게요. 제 교재를 한번 갈까요? 이 페이지 보세요. 이 페이지 보면 수분 활성도 나오죠. 첫 번째 공식하고 두 번째 기본서하고 비슷하죠. 똑같이 해놨고요. 문제 쭈루룩 수분 활성도에 대한 문제 있고 중간쯤에 보면 2022년도 3-7번이라는 문제가 그 교과서에 있는 어려운 문제라는 거고요. 그 밑에 또 쭉 있는데요. 제가 뒤에 있는 수분 활성도 문제를 앞으로 빼낸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내지는 예를 들어서요. 어떤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문제를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냐?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오셔서 보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첫 번째 저희가 수분 활성도 공식에 대해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해가 더 가실 것 같아요. 그 밑에 있는 문제, 박스 안에 있는 미생물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3월 47번 문제입니다. 수분 활성도에서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식품의 수증기압을 그것도 헷갈리시는 분은 많아요. 이게
식품을 물로 나눈 거죠. 분자를 분모로 나눈 겁니다. 말로 풀 때요. 분자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식품의 수증기압을 그쵸 나눈 거. 예. 2번 같은 경우는 거꾸로 말장난 친 겁니다. 그 지문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3번은 퍼센테이지 안 나오는 건데요.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1번만 아셔도 되고요. 그다음 실제로 문제 나오는 게 그 밑에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답은 항상 0.5밖에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8년도 3-55번을 보시면요. 식품이 30이고 물의 수증기압이 60이잖아요. 그럼 30 나누기 60 해갖고 2분의 1이 나옵니다. 0.5입니다. 답이. 2번이 55번에 2번입니다. 그 밑에는 뭐 다른 문제일까요 이게? 다른 문제죠. 숫자가 다르니까. 10, 20으로 나눌까? 예. 계산 못합니다. 3번입니다. 0.5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기본적인 많이 나오는 거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미생물에 관련된 수분 활성도가 키워드입니다. 그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뺄게요 그냥. 예? 그러니까 3-7번, 그러니까 2022년도 3-7번은 답만 표시해 드릴게요. 0.78입니다. 혹시 아시고 싶은 분은 말씀해 주시면 다수가 원하시면 좀 시간을 드리서. 공식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보셔도 되고요. 기본수 아까 보셔도 되고요. 지금 문제를 볼게요. 여기서 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공식이 제 교재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아까 수분 활성도 공식이 순수한 물분의 식품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옆에 보세요. 물의 몰수, 용질의 몰수, 물의 몰수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몰수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외우는 방법 저는 물질 물로 외웁니다. 저는 항상 얘기할 때 분모부터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외우실 분은 물질 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의 몰수, 그칠, 용질의 몰수, 그 다음에 물의 몰수 이런 공식이고요. 유도는 안 해드릴게요. 그냥 이런 공식이 있고 그럼 몰수를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옆에 나오죠. 분자량분의 질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될 거예요? 분자량도 알아야 되고 질량도 알아야 됩니다. 분자량은 주어집니다. 질량은 문제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내지는 주어지는데 문제는 요거 한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질량은 찾아야 됩니다. 그럼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볼게요. 3-7번 조금 어려우신 분은 그 기본서에 똑같은 문제 아까 어렵다는 문제 그 해설이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거 같이 보시고 제 설명 들으셔도 되고요. 3-7번 보면요. 48%의 소금을 하면 수용액 이거에서 수분 활성도를 구해라. 주어진 거는 분자량은 주어졌네요. 그죠? 그럼 저희가 뭘 해야 되죠? 질량을 알아야 되죠. 질량은 어떻게 볼까요? 48%라는 힌트가 있죠. 48%의 소금을 하면 수용액. 그럼 소금이 얼마 있다는 걸까요? 대개 48%, 48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물은 얼마 있는 거죠? 52 있는 거죠. 이해 가시죠? 사실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공식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식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제가 질을 물로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물의 몰수, 용질의 몰수, 물의 몰수인데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분자량이 얼마 나왔죠? 물이 얼마 나왔죠? 18이요. 예. 그다음에 무게는 아까 저희가 구했죠? 52입니다. 그죠? 더하기. 그다음에 용질, 소금의 분자량은 NaCl이 58.5. 그다음에 질량은 얼마일까요? 48이죠? 여기 18분의 52. 이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렵죠? 저 컴퓨터의 옆에 그 서브 기능 중에 그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걸로 계산하셔도 되고요. 이게 약 0.78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분해서 0.78입니다. 솔직히 이거 각자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 과정은 제가 일부러 천천히 안 해드린 게 기본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하고 똑같으니까 그거 보시고 하실 분은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배운 거는 수분 활성도의 대략적인 개념하고 공식은 하나는 아셔야 되겠죠? 그죠? 물의 수증기압분의 식품의 수증기압, 그죠? 그건 아셔야 되고 그 다음 더 시험 많이 나오는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뭐 미생물이라고 하죠. 뭐가 있을까요? 미생물 아는 거 있나요? 뭐 세균 뭐 이런 걸 다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판사 안 하고요. 위에 그 저 네모 박스 제 교재 네모 박스에 두 번째 동그라미 표시 보면 미생물, 곰, 호스, 세리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회자되는 것들을 외우는 그 첫 단어만 써놓은 건데요. 이렇게 안 외우셔도 되고요. 곰, 호, 새만 알으셔도 됩니다. 사실 곰, 효새예요. 그러니까 곰이라는 건 곰팡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호라고 했지만 효모입니다. 그 다음에 스는 스케차라고 옛날엔 얘기했는데 스피레타라고 이제 요새 이름이 바뀌었죠. 얼마 전에. 그래갖고 예, 그러니까 스는 버리셔도 됩니다. 솔직히. 그리고 새는 세균이고요. 리는 리케차고 바는 바이러스입니다. 안 쓰셔도 돼요. 왜 안 쓰셔도 되냐면 세 개만 써주시면 되는 게 곰하고 호하고 새만 문제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뒤에 파트 2에 가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미생물, 대표적인 미생물 제가 나열해 드린 것 중에 크기가 가장 큰 게 곰팡이입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제일 작겠죠? 이건 파트 2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해 가시나요? 이해가 아니라 제 말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곰팡이가 크기는 가장 큰데 그 반대로 수분 활성도는 가장 낮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물이 없는 데서도 잘 자란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생물 자체가 제일 물이 덜 필요한 곰팡이도 0.80이라고 나왔죠. 상당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수분 아까 물에 수분 활성도가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0.8부터 시작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면 물을 많이 필요하는 애들입니다. 그나마 미생물 중에 곰팡이가 제일 덜 수분이 필요한데 그게 0.8 정도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 제가 써드린 거는 암기하지 마시고 곰, 호, 새라는 순서만 아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효모는 0.88이죠. 그럼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세균은 0.91입니다.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극단적으로 해서 0.91이 안 되는 경우는 세균은 못 삽니다. 물론 당연하게 0.7 뭐 이런 거는 이해하면 미생물 자체가 없다는 거죠. 대충 이해 가십니까? 그 지금 미생물 파트는 사실은 파트 2에 해당되는 건데 수분 활성도는 그 얘기가 거기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땡긴 거고요. 지금 제가 왜 고무새 세리빠 저 무슨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고요. 곰, 호새만 외우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곰 같은 호새라고 외우셔도 되고요. 곰, 효새라고 외우셔도 되고 순서만은 분명히 알아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수분이 필요 없는 거는 곰이고 가장 필요한 건 세균이다. 근데 문제에서 틀리시는 분이 이거 의외로 되게 간단한 데 많아요. 거꾸로도 물어보거든요. 수분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것부터 나열하라 그러면 그대로 곰호새 틀리셔요. 진짜 억울하죠 그러면. 예, 곰호새만 오늘 알으시고요. 파트 2에 가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제 교재 계속 볼 건데요. 중간에 그 아까 어려운 문제라고 한 칸 띄었죠. 그게 이제 밑에 있는 미생물에 관한 데 문제인데요. 꽤 많이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24년도 그러니까 30번 문제입니다. 수분 활성도가 가장 높은 미생물은 몇 번일까요? 3번 하신 분들은 지금 이제 되게 억울한 파트가 돼요. 크기는 제일 커요. 근데 맞습니다. 1번입니다. 계속 헷갈리실 겁니다. 26번은 어떻게 될까요? 26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예, 위에 있는 30번은 1번이 답이었고요. 26번은 3번이었고 그 다음 1번은요? 1번은 4번. 예, 안 헷갈리시네요. 4번이 답입니다. 3-2. 예, 3-1은 4번입니다. 답이. 그 밑에 4번은요? 예, 1번이 답입니다. 1번. 아시겠죠? 대충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정말 단순하잖아요. 암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예? 제가 다시 불러드릴게요. 위에 30번부터 말씀드릴게요. 30번에 1번이고요. 26번에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번에 4번이고요. 4번에 1번입니다. 곰호새는 확실히 아셔야 돼요. 호새는 곰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인데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거 안 배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갈변 이런 말 안 배웠는데 문제를 풀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미생물. 예, 맞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요. 우선 진하게 칠하신 데 보세요. 수분활성도가 0.4래요. 요새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이 들어간 문제가 있는데 신유형이라고 나오는데 그거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예. 수분활성도가 0.4면 아까 미생물이 최소가 곰팡인데 뭐였죠? 0.8이었잖아요. 그죠? 그 이하는 미생물은 없다고 못 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예, 예. CF라고 했던 39번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CF라고 나오는 건 뒤에 문제도 앞으로 당겨서 노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앞에 문제도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CF라고 말 그대로 그냥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같이 나중에 공부하실 때 편하시라고 제가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예. 이제 뭐 이해 가실까요? 수분활성도하고 미생물, 수분활성도 문제는 여기까지는 최소 2문제, 지금까지 배운 거에 2문제 이상은 나옵니다. 꼭 확인해 주시고요. 예. 너무 쉽게 하나요? 너무 재미없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최대한. 근데 조금 아신 분들한테는 되게 막 화나실 거예요. 우리 중고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막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예. 그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수분에 대해서 세 번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가 단어가 뭘까요? 기본서 볼 겁니다. 31페이지고요. 아, 보셨죠? 이제 단어부터 볼게요. 어려운 말이 되죠. 최대 빈결정 생성대. 띄어쓰기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최대 빈결정 어느 거 같아? 뭐 어느 거 그런 게 최대로 어떻게 생성되는 그런 거다. 뭐 이런 얘기 같죠, 그죠? 저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제 말씀 잠깐 들어볼래요? 0도씨부터 물이 얼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시죠? 순수한 물 기준입니다. 그거가 0도씨에 그냥 갑자기 얼음이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 그게 뭉치면서 그 얼음 덩어리로 되고 그게 점점점 넓어지면서 얼음으로 되는 거. 물론 그거는 그 제품이나 식품이라든지 온도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보면 마이너스 5도 뭐 이런 말 나오죠. 우리가 보니까 0도 이하,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5도 사이에 얼음 결정이 80% 정도 형성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온도 기간을 빨리 지나가면 그거하고 빨리 지나가지 않는 것만 구분하는 겁니다. 빨리 지나간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5도까지 빨리 간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요. 급속 냉동이라고 하고 반대는 완만 동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선생님들 상식적으로 아실 것 같아요. 급속이 낫죠. 그럼 왜 그럴까요? 라는 의문점을 갖고 제교재를 잠깐 보십시오. 제교재 3페이지에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얼음은 마이너스 1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5도 정도면 거의 다 80%가 형성된다는 얘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급속 동결만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거만 아시면 된다는 거죠. 반대가 완만이죠. 잠깐만 보실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도에서 5도까지 마이너스 5도까지 형성되면서 얼음이 되는데요. 빨리 지나갈 때는 얼음 한 개가 클까요, 작을까요? 그 온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설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서 완만으로 할게요. 하나의 얼음이 점점점 생기면서 커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빨리 되면 옆에 조그맣게 생겨서 전체가 얼어버리는 그런 거가 나오는 게 급속 냉동입니다. 급속 동결이고요. 그리고 그 설명을 보면 책에 나와 있는 거 보면요, 최대 빈결정 생성대 단시간에 통과를 하면 빈결정이 크기가 작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작으면 식품 조직의 파괴가 덜하고 단백질 변성도 덜하고 그래서 식품 품질 유지에 좋다. 이해 가실 것 같아요. 얼음 동결이 크면 뭐 조직이라든지 세포라든지 파괴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반대로 해동도 그 온도가 높은 데서 해동을 하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그건 뒤에 말씀드릴게요. 급성 동결이 뭔지는 이제 가셨죠? 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문제밖에 안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앞에 나온 두 개념보다는 내용이 약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드렸어요. 자, 문제 볼게요. 7번이요. 답은 3번입니다. 치사하게 마이너스 5하고 이 마이너스 1하고 바꿔놨죠. 그 다음에 47번이 포인트인데요. 예, 뭘까요? 예,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둘 다 3, 3이 답이었습니다. 이해가시죠? 지금까지 수분 세 가지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수분이. 그리고 그거만 하고 좀 잠시 쉬겠습니다. 기본서로 다시 가겠습니다. 죄송하네요. 왔다 갔다. 네, 그 저희가 이제 앞으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이런 걸 배울 텐데요. 결국에 끝은 걔가 과연 얼만큼 있냐 없냐 이런 걸 따지는 실험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가 돼야 되고요. 그래서 탄수화물 분석하는 실험인데 단백질로 가는 다음 중 단백질의 분석 시험은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그런 것처럼 물도 마찬가지로 물이 얼마나 있냐 없냐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마지막으로 저희가 알아야 될 게 31페이지에 중간에 수분의 분석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나왔죠? 예, 칼은 꼭 아셔야 됩니다. 도마가 아니라 칼이고요. 칼 꼭 아셔야 되고 그 탄수화물, 단백질, 그 뭐 지방 나갈 때마다 하나하나씩 말씀드릴 테니까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암기고식도 말씀드릴 거고요. 우선 오늘은 칼이 도마다, 죄송합니다. 칼이 수분이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이 문제가 나오면 그 설명도 해드리는데 구체적 내용이 시험 문제 안 나오면 그냥 칼만 아시면 됩니다. 그 제목만 설정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칼 한번 보세요. 칼피셔 방식 있고 상압 과열 건조 방식 있고요. 넘겨서 습식 수분 함량 계산이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상식적으로 끓여갖고 얼만큼 남냐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물론 상압이라는 거, 위에 압력을 가한다라는 뜻만 있지만 가열한다, 그래서 건조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뭐 배우고 있습니까? 수분의 함량, 그러니까 수분에 얼만큼 있냐라는 걸 판단하는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칼이라는 사람이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끓여갖고 남는 게 얼마냐 이런 대충 그런 뜻이겠죠. 넘겨서 습식은 뚜껑을 닫지 않고 그냥 끓였다는 거다라는 뜻으로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다음 중 수분 뭐뭐 검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칼만 하시면 나머지 두 개는 상식적으로 풀으실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칼피셔 방식에는 더 파란색으로 나오는 정량적인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수분을 제거한다. 이게 수분을 측정한다라는 말이 지금 중요한데요. 이제 앞으로 뒤에 탄수화물이나 다 배울 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성하고 정량 실험이 나옵니다. 이 둘의 차이는요. 얘는 있냐 없냐입니다. 정성 실험을 한다 그러면 수분이 있을까 없을까고 얘는 얼마나 있니 그러면 이런 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참고로 이 지금 수분 실험 방식 세 가지는 다 정량 시험이라고 나옵니다. 정량 시험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정성 시험도 있겠죠. 탄수화물하고 단백질만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정성 시험은 지금 확실하게 안 하셔도 되는 게 뒤에 또 단백질 나올 때 탄수화물 나올 때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성은 정성을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요. 있냐 없냐. 그러면 얼마 있니? 그게 정량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 단어를 이해드리기 위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교과서에 보면 칼피셔 방식이 정량적인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위해서 수분을 측정해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지문은 정량적인 화학 반응을 이용한 수분 측정 방식은 이게 가장 키워드입니다.
수분 방식만 알아도 풀 수 있고요. 당연히요. 두 번째 이제 상압 가열 건조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아이오딘과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읽어 보십시오. 근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압 가열 건조 방식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물건을 그러니까 식품을 건조해서 수분이 얼마나 날아갔냐라는 측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기계 그러니까 그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정의는 가열에 의해 수분이 건조하여 무게가 줄어드는 방법을 이용한 수분 정량법이다라는 걸 대충 이해 가시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측정은 시료를 고온으로 가열해서 건조 전의 무게에서 건조 후의 무게를 뺀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계속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계산식을 이용해서 한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시료를 항량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항상 어떻다 할 때 항자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양을 보여준다 그런 뜻이고요. 충분히 건조하라 이거죠. 건조한데 아직 덜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는 말이 나옵니다. 밑에 줄이에요. 보통 105도에서 110도 사이에서 한다. 우리가 100도씨에 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게 항량, 그러니까 일정한 수치가 안 나온다는 거죠. 조금 더 하면 더 건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약간 높은 온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100도보다 높은 온도. 그래서 105도에서 110도. 이게 다 지문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전과 후를 비교하기 때문에 퍼센트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도 시험 나오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과정일까요? 식품을 건조하잖아요. 그럼 건조기 필요하죠. 그 다음에 그거를 보관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보관하는 공간에 다시 가서 그냥 바깥에 놓으면 수분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걸 못 들어가게 막는 게 데시케이터라는 거고요. 데시케이터가 시험 문제 뒤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요. 그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81페이지에 있습니다. 갔다가 다시 올 겁니다. 81페이지에 보면 81입니다. 중간에 보면 데시케이터 있죠. 이거 저기 생선 말리는 거 약간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쯤에 그 선반이 있는 데다가 건조한 물건을 갖다 놓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더 건조시키거나 그럼 어느 일정한 수준에 의해서 뚜껑이 막혀 있기 때문에 수분이 안 들어오겠죠. 건조한 상태로 계속 되겠죠. 이런 데 필요할 때 건조란 단어가 나온다면 데시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아시겠죠? 뒤에도 또 나오니까요. 요 단어가 데시케이트가 이제 건조하다는 뜻이고요. 그걸 하는 기계니까 데시케이터입니다. 보셨죠? 다 31페이지 다시 와서요. 그래서 지금 상압 가열 건조 방식을 배우고 있는데요. 필요한 거는 건조하는 기계, 그다음에 데시케이터 필요하고 측량봉이라는 거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측정하는 기구다. 그러니까 뭐 그런 뜻으로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 넘기셔갖고요. 세 번째 방식인데요. 습식인데 얘는 상압 앞에 있는 가열 건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별하게 문제도 안 나옵니다. 앞에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있는 그 공식은 앞에 상압하고 똑같이 두 개 다 같은 걸로 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밑에 32페이지 중간쯤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량적인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식은 영어로 안 알려줘. 예, 칼피셔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문들이 다른 거하고 관련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는 좀 어려운데 한번 풀어보실래요? 답을 보시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제가 지문을 다 분석해드리는 거는 조금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1번은 그게가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그 상식적인 거 아닐까요? 후에, 그러니까 마르고 난 상태에서 처음 거를 뺀다는 게 가능한가요? 안 되죠. 음수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가 나니까 이게 말장난인데요. 뭐분의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서 후를 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3번입니다. 저희 교재로 볼게요. 제 교재로 3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수분의 분석 나옵니다.
얘는 정성 시험은 없다라는 얘기고요. 정량 시험에서 3개 나오고요. 칼피셔는 색깔 칠해져 있죠. 정량적인 화학 반응이라는 키워드라는 거. 그다음에 상학 건조법 나왔고요. 습식 이게 건조법이라고 상학 가열을 빼고 건조법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습식 수분 함량 이렇게 3가지 똑같고요. 습식부터 하면 건조법하고 똑같다는 얘기 말씀드렸고요. 상학 가열 건조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요. 가열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항상 똑같게 나오다. 그래서 100도보다 위에 끓인다. 그래서 105도에서 110도라는 개념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식은 잠깐 건너뛰고요. 그 뒤에 퍼센테이지, 퍼센트 예, 나오고요. 그 밑에는 도구 나오는 겁니다. 건조기, 데시케이터, 측량병, 그다음에 그걸 측정하는 데 있어서 뭐 저울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식 하나 나오죠.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문제부터 풀고 그다음에 교재 그 공식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문제 좀 풀게요. 그 밑에 있는 12번 문제 풀겠습니다. 뭘까요? 예, 수분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16번은요? 이거 되게 내가 상압하고 중류 못 외웠는데 외워야 되나? 중류는 어디 썼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켈달이라는 게 나옵니다. 단백질 분석 방법인데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 단백질까지 외우시면 이건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예? 정리 16번에 몇 번이에요, 그러면? 예, 4번입니다. 4번. 예. 켈달은 단백질 측량하는 방식인데요.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답을 말씀드리면 12번에 2번이고요. 16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48번은 어떻게 될까요? 예, 2번입니다. 48번에 2번입니다. 다 적으셨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4번 문제는 아까 교과서에서 봤는데 한번 다시 볼까요? 3번인데 뭐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네. 전에서 후를 뺀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말장난. 예, 44번에 3번이었고요. 마지막 문제 몇 번일까요? 2번. 예, 맞습니다. 정기로입니다. 예,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59번이요? 50번, 예, 2번. 2번입니다. 예. 답 안 불러드려도 되죠? 그럴게요. 그러니까 수분 분석 방법의 12번, 2번 수분입니다. 16번, 4번 켈날이고요. 48번, 2번 칼피셔, 44번, 3번 답이고요. 59번, 2번 정기로입니다. 넘겨서요. 아직 안 됐습니다. 뒤에도 있습니다. 뭘까요? 상압 가열 건조법 100도만 넘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105도에서 110도 4번이 답입니다. 그렇죠. 100도만 넘어 덜 건조한 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100도 이상을 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7번에 4번이고요. 39번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예, 1번입니다. 1번입니다. 예, 이제 문제 공식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그림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 있는 1-8번 문제가 기출 문제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똑같은데 이 수분 함량 계산 공식은 전후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그 공식 유도한테 그 건조 전의 양에서 건조된 후 양을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이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이래서 100g짜리를 80g 남았다. 그럼 얼마 날라간 거죠? 20g 날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전에서 후를 뺀다는 거는 좀 이런 표현을 드리면 날라간 거죠. 그죠? 증발한 거죠. 예? 그 양을 처음에 있던 양에 얼마나 그렇게 날라갔니? 이런 공식입니다. 그래서 비율이고
퍼센테이지를 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한 거고요. 그림으로 좀 보실게요. 교과서에 이게 잘 나와 있는데 32페이지 보면 예, 거듭 죄송합니다. 왔다 갔다 하게 말씀드려요. 자,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계산 방식을 보면 밑에는 전이에요, 그죠? 전이란 게 뭘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에서 첫 번째 그림 있는 거 W1에서 W0을 뺀다라는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전. 그러니까 물이 들어있는 거에서 물이 빠진 비커를 빼면 물량만 있는 거죠. 물. 그죠? 처음에 우리가 건조하고자 하고 하는 물건, 식품. 그죠? 예. 그 의미고 그 분자에 있는 거는 W1 빼기 W2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그림에서 마지막 그림을 뺀 거잖아요. 처음에는 뭐예요? 건조 전에 어떤 양이고 두 번째는 건조된 후에 결과적인 남은 양이잖아요. 그걸 뺀다라는 거는 아까 남은 거죠. 그죠? 예. 이해 가십니까? 날라간 거죠. 제가 지금 쳐다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공식하고 똑같은 문제거든요. 아실 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해를 시키고 그러니까 공식을 혹시 암기하실 분은 후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원래 빵이 100g 있었어요. 근데 20 날라갔어. 아니 80으로 남았어. 그럼 20 여기에 답이 20고요. 이런 식으로 20 날라갔냐? 80만 남았어. 그럼 20 날라갔어. 표현이 좀 적은데요. 20이 없어져서 건조됐어. 그러면 그거를 따진 게 이 공식이고요. 문제 형식은 제가 보여드리는 그 문제 딱 하나의 형식으로 나오는데요. 풀리셔도 될 겁니다. 80분만 하셔도 되고요. 암기하실 건 없어요. 후. 아 예. 다음 말씀. 그래서 제 교재에 있는 문제는 그러니까 14년도 1회차 8번은 1번이 답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있는 공식하고 똑같고요. 근데 이거를 W1 이렇게 외우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CF가 나왔네요. 한번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이게 국어적인 문제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리기도 어려운데 1번이 답입니다. 모든 비타민이 아닐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간략하게만 정리하고 쉬실게요. 근데 수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교과서를 한번 보시면서 다시 확인하셔도 돼요. 자유수 결합수라는 개념하고 수분 활성도라는 개념은 꼭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 칼도 좀 아시면 나중에 왜냐면 탄수화물 다음 중 탄수화물 무슨 분사법이 아닌 것은 그럴 때 칼이 나오면 얘는 아니다라는 걸 최소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고 10분 쉬고 이제 대망의 탄수화물 8번에 몇 1번이에요? 아, 예. 8번이요. 예, 1번인 답입니다. 예. 1번은요? 1번에 1번입니다. 답 못 적으신 분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저희는 답을 알아야지 읽을 수 있습니다. 답을 모르면 읽을 수가 없어요. 몇 번을 먼저 예? 여기만 보면 안 되는 제가 맞다면 30분이니까요.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 방금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네, 방금 문자 드렸는데 한 분이 지금 추가가 안 되셔가지고 선생님 잠깐 이거는 그냥 제가 기출 문제를 완전히 토시 하나 똑같은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그거를 어느 문제? 예. 제가 이제
처음 해봤는데 저 웹페이지 비디오를 말씀드리는데 이걸 말해. 그렇죠. 예, 이걸 말하고 물론 이거 할 때 페이지 수 말씀드리고 수능 분석방으로 저는 지금 쭉 있거든요. 여기까지 다 하고요. 30분 가보죠. 그다음에 제 교재를 3페이지 괜찮아요. 아니다. 오늘 아니요, 근데 그거보다 한 분이 없어. 친구들 이거는 예. 예. 카카오톡 아 지금 불러드리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할 때는 페이지보다는 이렇게 좀 힘드시고 펼치기가 힘드시죠. 근데 이거 갖다 그냥 좀 헷갈리는 거. 그죠. 근데 이해는 더 빠르실 거예요. 근데 이게 펼친 데다가 여기 숫자는 이걸 넣고 이거는 힘드시겠네요. 헷갈려. 네. 이해를 잘해? 네, 알겠어. 그러면 얘기하고 가야죠. 괜찮아요? 그래? 나 아직 이제 들어왔어. 예,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 스터디 해주라고 가고 들은. 스터디요? 혼자 황 들었어. 선생님한테 들으세요. 저도 지금 어디 팀장님 뭐 공부 안 하고 들었다고요? 어디 두고 봐? 팀장님. 팀장님 떨어뜨려. 이게 두 권이니까 여기도 두 권 맞는 게 맞는데 내가 가져가면 딱 맞네. 단톡방에 누가 안 들어온 거야? 예, 알겠습니다. 졸려. 왜 이렇게 졸리냐? 응. 4시네. 그거 그냥 외워야 돼요. 아까 그거 밴드실러 네. 해결됐거든요? 해보셨어요? 응. 싹 없어져요? 싹 없어져. 뭉개져. 그래서 그 근데- 제품을 언제 갖고 온대요? 그거는 이제 팀장님이 다 알아서 다 해소하기로 했어요. 허락까지 오신데 좀 거. 네네. 그리고 전화하시더라고 언제 갖고 오라고. 그래서 오늘 네네. 그 보니까 밴드실러에 그 네. 날짜 쓰는 게 빗나가요. 그러니까 어쨌건 네. 최적의 온도하고 그것만 찾아놓고 가라고 팀장님이 초과다더라고. 그래서 오늘 초과를 달고 그걸 하라고 하신 게 그러고 나서 그거예요? 직접 하라 그런 건 아니고 간만 찾아놓고 내일 그 조리실에서 의정씨 시키면 돼요. 내일 작업이 취소됐대요. 오늘. 그러니까 내일 그거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일 사고짜기로 했는데 안 하겠죠. 그래요? 잘되네. 그러면 내일 갖고 오시면 바로 그냥. 내일 그러면 팀장님이 서랍 가서 갖고 오신다 그래서 그렇죠? 네. 오후에. 근데 그거 내일이랑 모레. 그분 기관제분이 해주신다고 했는데. 거기 시켜도 돼요. 그냥 내일 그러면 어차피 레이저제도 찍어야 잘 됐다. 되니까 그럼 인원이 오전에 이제 도에서 오잖아요. 11시 오거든. 도에서 또 와요? 예. 우리 그 도비 더 준다. 그러면 우리 저거 살려고 그래야 돼. 그 네. 어쨌건 잘 됐으니까 내일 오전에 그러면 어차피 오전 안 되구나. 팀장님도 그 전에 가서 네네. 같이 조리해서 오후에 찍어도 충분해요. 충분해요? 지금 4,000개가 넘다. 금요일까지 난이도가 있어요. 일단 한번 해보고 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어? 나 얼굴 녹화되고 있는데. 녹화되고 있네. 우리 말한 거 다 녹화됐다. 얘기하고 가져와야 돼. 아니 왜냐면 제가 그 제자리 하는 게 이렇게 다른 분들은 다 이 가공들이 함께 연결돼 있는 분들이에요. 네. 보니까 근데 저는 땡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를 해갖고 벤치를 감을 못 잡겠어. 간판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까 제가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래서 진짜 이거를 무리하는 거 듣기에는 좀 생각할 것 같아서 오늘 어떻게 될지 내가 어딨나. 그럴게요. 선생님 어려워요? 한번 빠지셔도 돼요. 아예 안 하신대요? 누구?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살살 얘기하세요. 근데 어차피 한 분 들어오시기로 했잖아요. 그쵸. 그분이. 네. 그러면 따로 뭐 재료 추가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네. 네.
이것만 방금 보고 팀장님 한번 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따 수업 끝나고 책을 네네. 선생님 갖다 내요? 아니면 여기다 내요? 여기다가 그냥 일단은 반납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쵸 고대가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붙여요? 아니 강사님들이 있어서 좀 미안했어. 이거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네. 알겠어요. 저분 성함이 서준수 아 조용 본명이에요. 서준선 뭐하는 거지? 안 들어오면 사고쌤이잖아요. 왜 안 하느냐고 뭐라 해요? 번호가 없었나? 네, 그 설정을 막아놨어요. 소개가 안 되는. 거기 안 들어도 돼요? 본인이 설정이나 아 그럼 팀장님도 조금하시다가 당기는 아이 기자 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드시죠? 아니, 종원이 때가 너무 쉽지 않으세요, 저? 아, 그래요? 아, 다른 분보다는 뭐 하나씩 것 같은데요. 너무 설명만 아니 괜찮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떡제조 하신 분도 계시죠? 그렇죠. 3명. 그럼 저 식품 아까 말씀드렸죠. 위생 파트는 다 바삭하시면 돼요. 갔다 온 지 2년 전이니까. 그런 거는. 그래도 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더 재미없죠. 그때는 그거는 어려워요 이거. 그죠. 더 재미없으실 것 같아요. 이게 가공 파트 가면 막 더 막 하시고 싶으실 거예요. 그때는 파트 3 가면 그나마 나 우유에 대해서 잘 가는데 막 더 얘기해줘요 막 이런 선생님도 계시는데 자중하시고 그냥 시험 나올 거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는 파트고 저도 그렇고요. 배우시는 분들은 어떻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까 배운 거 수분에 대해서는 제 규제 한 2페이지 정도만 읽으시면 돼요. 나중에 그거 보시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 암흑 높은 탄수화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그 일반적으로 순서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순서로 하는데요. 저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탄수화물을 할 거고요. 다음에 첫 번째는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교과서 번호를 말씀드릴 거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탄단지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지문이 있어서 그냥 그 순서대로 합니다. 그래서 암기 공식도 따라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 개 비교하는 게 너무 잘 나오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저는 탄단지로 했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탄단지 공식을 알려드렸는데 혼자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하시면 틀려요, 그죠? 뭐 바꾸셔도 되는데 그 암기 방식을 바꾸셔야 된다. 그것도 같이 아셔야 되고요. 탄수화물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탄수화물 뭐 요새 화자 많이 되죠. 탄수화물 얘기할 때 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이해가 조금 빠르고요. 나중에 이제 호화, 노화 배울 텐데요. 뭐 떡제조 기능사 하신 분들 계시면 저보다 근데 그때도 그 개념을 이용하시면 조금 이해가 조금 빠르실 거고요. 탄수화물은 영어로 C로 씁니다. 이제 교과서를 먼저 보고서 똑같은 방식으로 제 거를 보는 방식으로. 이게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옆에서 보면 힘드실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이 탄수화물 다 정리된 게 한 장으로 그릴 수 있다고 해서 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기 부분에 들어갑니다. 여기 부분에 들어갑니다. 선생님들 다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제 요약본에 있는데 이걸 두 개 펴놓고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좀 짜증 나실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나중에는 진짜로 만약에 정리를 잘 하신다면 이거 한 장만 보셔도, 그러니까 제가 드린 페이지 5페이지만 보셔도 이론은 다 됩니다. 탄수화물. 답을 달아주세요. 예? 달아주세요. 아니 이해를 못했을 때 그거 보고 다시 한번 공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은 이제 탄수화물부터는 조금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요약집을 보고서 기본 포맷은 드렸고요. 거기서 제가 설명하는 거를 말씀드리면 됩니다. 우선 어려운 것부터 할게요. 조금 설명을 하고서 나갈게요. 자, 기본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33페이지고요. 33페이지입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뺄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알고 싶으신 분은 아셔도 되는데 시험 문제는 그 크게 안 나오고 틀려도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볼게요. 탄수화물 정의 보면 CHO입니다. C는 탄소고 수소가 H고요. O는 잘못 수소고 탄소입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N만 아시면 됩니다. N이 있는 게 단백질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문제에 N이 나온다, 아미노산 나온다, 아민 나온다, 다 틀리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N이 나오면 틀립니다. 초로 외우셔도 되고요. CHO를 아시고 이제 나중에 보면 단백질은 N이라는 질소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초는 탄수화물과 지방만 해당되는 거고요. 이해 가시겠죠? 지문에 혹시 질소라는 말이 나온다. 이게 질소입니다.
나온다 하면 틀린 지문이 될 것 같습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볼게요. 이게 뺄 부분은 빼셔야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탄수화물을 배우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소화를 다 했을 때 최종 산물이 뭐냐 봤더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막 분해해서 탄수화물 나오고 단백질 나오고 지방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거꾸로 올라가 볼게요. 그러면 식품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소화돼서 소화되는 거 말고요. 그럼 지네끼리 다 합쳐지는 거잖아요. 다시. 그죠? 그럴 때 서로 붙고 뭐 이런 게 작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분자가 서로 맞고 그런 게 탄수화물은 이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케톤기라고 알데하이드기가 있어야지 탄수화물입니다. 선생님들 모르셔도 됩니다. 혹시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케톤기에 알데히드기가 있다 그러면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백질은 무슨 기? 다른 게 있겠죠? 그게 지문에 나오긴 해요. 근데 그거 암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하실 분들도 그냥 한국말만 아시면 됩니다. 특징으로 볼게요. 용해성은 넘어갈게요. 단맛, 쌀 생각하시면 끝에 달잖아요. 대부분의 탄수화물 성질이 달다는 거고요. 이제 시험 나오는 게 세 번째 단어부터 나옵니다. 감미도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당의 종류에 따른 상대적 감미도. 그러니까 문제 뭐 나오겠어요? 이런 쭉 나오고서 다음 중 뭐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높은 것은 뭐 낮은 순서대로 뭐 이런 문제 나오겠죠? 생 암기입니다. 이따가 다시 확인해 드릴게요. 제가 암기 공식 말씀해 드리고 이걸 확인하는 절차를 다시 한번 갖겠습니다. 감미도 문제가 나온다. 얼마나 다니 이 문제가 나온다 정도만 지금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정성, 지네끼리 뭉친대요. 별로 중요한 말 아닙니다. 환원성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환원성이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아실 필요 없고요. 환원성 그 단어로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뒤에 나와요. 환원시키고 본인은 산화된다. 그러니까 도와주고 자기는 뭐 없어진다. 뭐 이런 개념 정도만 환원성을 이해해 주셔도 되고요. 실제적인 문제는 밑에 지문으로 나옵니다. 환원당이라고 나오거든요. 다음 중 환원당인 것은 이게 나옵니다.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겠죠. 논리로 풀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두 포인트를 말씀드렸는데요. 감미도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렸고요. 환원성이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렸어요. 그 단어만 지금 정도에는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이제 최종으로 우리가 소비할 때 분해되는 게 가장 끝이 탄수화물이냐 지방이냐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할 때 탄수화물을 분리하는 거가 있습니다. 제목부터 먼저 볼게요. 단당류라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34페이지 제일 위에 쪽에 있고요. 단당류 뭔가 단수, 복수 뭐 이런 개념 같아. 그런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당 유도체. 당에서 뭐 유도된 게 있나 보지? 그 밑에 소당류. 얘는 뭐야? 또 그 옆 페이지 보면 35페이지 보면 이당류. 단당류 나왔으니까 얘는 두 개란 뜻이구나. 뭐 이 정도로 상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다당류까지 나오죠. 이거는 정말 많구나. 뭐 이 정도는 상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소화할 때는 다당류부터 점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분해되면 이당류 되고 이당류가 분해되면 단당류가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실제적인 문제는 설명보다도 다음 중 이당류인 것은 다음 중 단당류인 것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논리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탄수화물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인데요. 그 제 교과서 제 교재에 있는 말인데 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 교과서 보셔도 되고요. 탄수화물에 있는 페이지입니다. 자, 죄송한데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야지. 아까 군마까지 얘기했던 감미도 문제, 황원성 문제,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문제 최소한 3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외우는 수밖에 없어갖고 제가 만든 공식인데요. 뭐 어떤 분이 있을 수도 있죠. 과표라는 곳에 갈만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표라는 곳에는 갈만하다. 그 다음에 얘는 자맹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암기하시면 천천히 이제 말씀드릴게요. 얘는 단당류입니다.
얘는 뭘까요? 예, 이당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당부터 말씀드리면 유당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제 그 교재를 좀 컨닝하면서 보세요. 그거 그대로 써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유당이라고 그 이당류에 유당 나오죠 끝에 자맹류에서 유당이라고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유당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저희 단어는 젖당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산모 젖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동물이나 우유 거기 젖에 많이 있는데 그게 좀 표현이 그렇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락토즈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게 락토즈라고 있는 건데요. 락이란 단어가 우유란 뜻입니다. 걔네 뜻이. 그러니까 락이란 단어가 뒤에 이제 또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우유하고 관련돼 있다 뭐 그런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대충 찍을 수 있는 문제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락토즈라고 하고 그래서 요새 바꾼 거는 일본식 표현인 약간 유당이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나옵니다. 사실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유당이고요. 젖당이라는 거는 이해를 더 옛날에 우리가 썼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락토즈라고도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유당이라는 표현 안 쓰고 락토즈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 부분이 어려운 게 이 두 가지 이상의 표현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당이라고 제가 암기고시라는 게 이게 설탕입니다. 설탕이라고 외우셔도 돼요. 설맹류 이렇게 외워도 되는데 설탕이 자당이라는 걸 잘 못 떠오르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당이 설탕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도 아셔야 돼요. 스크로스도 아셔야 돼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저 포맷을 외우신 다음에 계속 확장해 가시는 게 제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당류에 보면요. 과당의 프럭토스라고 있죠. 그것까지 같이 하시면 됩니다. 프럭토스라고도 나옵니다. 포도당 글루코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 또한 글루코스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글루코겐이라고 있어요. 포도당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글루코스를 알면 좀 확장이 많이 돼요. 사실 탄수화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포도당이거든요. 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네, 과포갈만입니다. 암기 공식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포가 맞습니다. 표도당이 아니라 포도당입니다. 그다음에 갈럭토스, 만노스인데 사실 만노스 같은 건 거의 시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암기 공식상 그냥 같이 외우자. 그래서 발음이 어렵지 않습니다. 과표갈만, 자맹류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죄송한데 교재하고 기본사하고 같이 보실게요. 옆에다 좀 놓으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노는 방식을 알려드릴게요. 기본 교과서는 그러니까 교재는 34페이지를 보실 거고요. 제 페이지는 5페이지인데 35페이지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서로 옆으로 비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공식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이제 단당류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단당류가 당의 하나다라는 뜻이고 단당류에는 사실은 3탄당, 5탄당, 4탄당 쭉 있습니다. 말 그대로 탄당은 탄수화물이 몇 개 있냐 이런 개념인데요. 하나도 모르셔도 되고요. 시험 나올 수 있는 건 5탄당, 6탄당만 책에 있죠. 거기서 나오고 근데 그 중에서도 5탄당은 자일로스만 알면 됩니다. 우리 자일로톨이라고 들어보셨죠? 맞습니다. 그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보스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제 교재에 써 있을 거예요. 자일로스 나오죠? 옆에 5탄당 5 써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만 아시고 되고요. 6탄당이 우리의 관점인데 그러니까 단당류 하면 거의 6탄당을 얘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외우는 공식은 과표인데 왜 과당 안 나오고 포도당 얘는 물론 중요한 건 포도당입니다. 근데 좀 이따 보시면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 만노스 있는 거 알겠죠? 예, 그 옆에 설명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당, 알코올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2당류부터 보셔야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35페이지를 볼 거고요. 제 교재는 옆으로 좀 가서 34페이지 정도로 놓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2당류는 말 그대로 단당류가 합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자맹류가 2당류라는 걸 아시겠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뭐하고 뭐 합친 거야?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암기 공식이 나온 건데 자, 이렇게 보십시오. 자, 포도당 기준으로 보셔도 되고요. 얘는 글씨가 이상하네요.
포도당은 그냥 메가당으로 갔습니다. 근데 얘는 두 개 옆에 있는 게 합쳐진 겁니다. 얘네 두 개가 합쳐져 유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실까요? 자,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3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기본서. 유당을 볼게요. 유당부터 설명이 나왔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젖당이나 락소즈라고 하고요. 설명해 보면 모유나 우유에 많다라고 나왔죠. 근데 첫 번째 줄에 뭐가 있을까요? 갈락토스하고 포도당이 만났다 이런 말이 있죠. 갈락토스하고 포도당이 만났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암기하신다면 이거 되게 쉽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볼게요. 메가당 볼게요. 가운데 있죠? 이게 엿당이라고 합니다. 엿당. 예,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말토즈라고 합니다. 좀 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메가당이 포도당으로 분화된다고 했잖아요. 거꾸로 이렇게 합쳐져 갖고 메가당이 가고요. 그죠? 이렇게 가는 효소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말토즈를 알면 이름이 비슷합니다. 말타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토즈를 암기해야 된다는 이유가 제 꼭 암기해야 될 건 제 여기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제 거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가당은 설명해 보면 포도당 두 분자가 결합한 이당류다 이렇게 나오죠. 문제 나옵니다. 메가당이 뭐의 만남이야? 뭐 이런 거. 뭐가 합쳐지면 메가당 돼?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해 가시죠? 세 번째 설탕 볼게요. 자당이라고 외웠죠? 설탕이고 스크로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설탕은 뭐하고 만나요? 과당하고 포도당이 만납니다. 이해 가시죠? 이 그림 이해 가시죠? 그리고 기본 교과서 앞으로 한 번만 더 나가셔서 33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보면 감미료 나왔죠? 중간쯤 탄수화물의 특징 중에 설명 중에 뭐 이렇게 쭈르륵 나온 거죠. 당 종류에 따른 상대적인 감미도 얼마나 다니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순서가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제가 설명부터 드릴게요. 아까 얘가 뭐라고 했죠, 다당님? 설탕입니다. 설탕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전화당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근데 전화당 2당류입니다. 옆에다 놓은 이유 있거든요. 여기다 놓고 설탕을 기준으로 봐갖고 얘가 100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까 물을 기준으로 보듯이요. 100을 기준해서 다른 것들이 얼마나 숫자가 크면 더 단 거죠. 암기하는 공식은 위아래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 무슨 얘기냐? 과당 그러니까 제일 달고요. 그 다음에 전화당, 그 다음에 얘가 100이고요. 그 다음에 포도당, 메가당, 갈락토스, 유당 이 순서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써 있는 거를 보세요. 위아래만 아시면 문제 푸실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 답은 과당이 제일 달아 이렇게 생각하면 푸실 수 있는 문제가 꽤 있는데 과당을 빼고 요새는 전화당부터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위아래만 아셔야 돼요. 위아래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 좀 볼게요. 거기 상대적 감미도에 보면 세 번째 쪽에 설탕 100이라는 게 나오죠.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그 위에 과당하고 전화당은 100보다 크다라는 것만 알지 절대 숫자는 모르셔도 돼요. 뭐 사카린 이런 건 엄청 더 다르죠. 그런 거는 아예 논의 없고 여기서는 단당류 중에 내지는 이당류 중에 비교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또 하나 더 알아야 될게요. 그 밑에 환원당이라고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환원당. 그러니까 문제는 그렇게 나와요. 다음 중 환원당인 것은 이게 나옵니다. 답은 꼭 설탕입니다. 사실은. 근데 암기하시는 게 설탕 빼고 지금 얘 표시했잖아요. 나머지는 다 환원당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단당류, 그죠? 단당류 다죠? 하고 이당류 중에 메가당, 유당, 뭐 이당류 중에 자당을 뺀 나머지 메가당과 유당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암기하셔도 되고요. 이 그림으로 보면 저는 이거 한 번에 그냥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감미도는 자당 기준이고 환원당은 자당 뺀 나머지 다. 다당류는 아닙니다. 다당류 밑에 지금 아직 안 그렸죠? 어렵죠. 근데 이거 혼자 하시려면 정말 힘듭니다.
무수하게 많은 시행착오를 했고요. 그래서 이 그림이 생겼으니까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문제를 보시면 저런 공식을 안 만들면 풀 수가 없다는 걸 아실 거예요. 좀 논리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좀 왔다 갔다 개념인데요. 문제를 확인해야지 좀 선생님들이 믿으실 것 같아서 문제를 좀 확인하고 갈게요. 제 교과서고요. 문제 풀 겁니다. 그 6페이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 공식을 빨리 외우시고 문제를 푸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10초 드릴게요. 빨리. 어디 갈만하다고요? 과표 갈만하다고 생각하시고 합니다. 문제를 제가 풀을까요? 그냥 바로? 예. 6페이지에 보면 제일 위에 있는 문제는 틀리셔도 되는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아민, 질소 뭐 이런 말 나오면 다 단백질에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예, 탄수화물에 관련돼 있습니다. 자, 이제 한 칸 띄고 이제 단당류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거를 암기 안 하고 풀 수가 있을까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단당류가 아닌 것은 뭡니까? 젖당입니다.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단당류가 아닌 것은 유당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단당류가 아닌 것은 엿당입니다. 엿당이 말이죠? 맥에 있는 거요. 말토즈. 그다음에 다강알코올은 아직 안 했으니까 조금 이따 확인할게요. 쭉 넘어가서 저기 한 칸 띄는 데 있죠? 거기 밑에 부분에 보면 2020년 3-18 문제 18문제 다음 중 이당류인 것은 나온 거 보이시죠? 거기부터 문제 다시 풀겠습니다. 이당류인 것은 유당 2번입니다. 52번은 뭐가 되겠죠? 유당입니다. 그 다음 19번은요. 빨리 컨닝하세요. 그림. 빨리 그림 보시고 하세요. 제가 이런 거 알려드린 게 진짜로 빨리 공부하시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뭐 이렇게 그냥 얘는 유당은 갈락토스 이거 한 줄만 이렇게 딱 암기하시면 저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끝에 거는 두 개, 가운데만 밑으로 내려오고 뭐 뭐였죠? 지금 보는 게 19번 문제 보고 있습니다. 유당입니다. 유당이에요? 예, 유당입니다. 자, 갈락토스하고 포도당이 만나는 건 유당입니다. 그러니까 좀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유도도 없죠. 사실 막 이렇게 천천히 공식 유도해갖고 말씀드리면 더 헷갈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제시해드리고 연습해보세요. 그리고 모르시면 얘기하시면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문제죠. 2번이죠. 말장난 쳤죠. 포도당하고 과당 바꿔놨는데 예, 적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문제 4번의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23번이요. 자, 벌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까 기본 교과서를 보신 분, 유심하게 보신 분들은 벌꿀이라는 말이 파란색 쳐져 있었어요. 근데 몰라도 풀 수 있어요. 설탕이 뭐죠? 자당이죠. 자당이 뭐하고 만난 거예요? 그거만 푸시면 풀 수 있어요. 그죠? 포도당 없습니다. 답은 과당입니다. 벌꿀에 사실 과당이 많다 이렇게 공부하셔도 되고요. 암기하셔도 되고요. 근데 저는 암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제 23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11번 그 밑에 뭘까요? 여기 좀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이게 전화당이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 안 했는데 설탕을 저희가 그러니까 설탕이 단맛이 있는데 좋게 상품화 시키려고 그 시럽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화당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정을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당을 과당과 포도당으로 나눕니다. 다시. 그래서 다시 합칩니다. 그러니까 뭔 짓인지 모르겠는데 기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탕의 단맛을 유지하면서 어떤 특수한 용도를 만들기 위해서 시럽을 만들죠. 이렇게 간 게 전화당입니다. 그래서 아까 감미도 얘기할 때 과당보다 전화당이 자당보다 더 달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설탕을 이용해서 더 달게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당이 과당과 포도당으로 다시 분해돼서 합쳐졌다. 이거 인버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이는 효소가 인버타제입니다. 인버타제라는 단어만 ASA가 들으면 아제가 붙으면 그 효소거든요. 근데 그거 모르셔도 되고요. 하여튼 인버트라는 단어가 있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 그리셔도 되고요. 저는 제 생각으로 전화당만 옆에 써 있나요?
여기에 그림에 한 장짜리 그림에 그쵸 있죠. 그러니까 2단위에 전하당이 있죠. 그렇게 여기 그림 그리셔도 되고요. 예, 문제를 풀게요. 7페이지고요. 예,